네, 오늘은 14년도 6월 비문학 문제 중에 과학기술 문제가 총 두 파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왔던 16번에서 18번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문제는 총 3개고 18번 문제가 3점짜리, 아마도 뭔가 적용을 하는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거는 6분에서 7분까지 시간을 써도 상관없다고 봐요. 모든 문제에 똑같이 시간을 배분할 필요는 없고, 상대적으로 인문사회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게 하고 나머지 시간을 여기에다 투자를 해서 정답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겠죠. 또는 나는 지금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는 게, 또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가는 게 급하다 하면은 그냥 18번 같은 거는 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16, 17을 맞추는데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각자 알아서 6분에서 길게는 7분 정도 타임워치? 맞나? 스타워치하고 풀어본 다음에 같이 또 얘기를 나눠봅시다. 네, 풀어보셨나요? 이번 문제는 직접 풀지 않으면 진짜 강의만 들어서는 좀 의미가 없는 제시문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6번에서는 중심 내용 물어봤으니까 주제 골라봐라 라는 거고, 17번에서는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2점짜리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추론이라는 말은 제시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시문에 있는 걸 내가 응용할 줄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2점짜리지만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 같고요. 18번 제일 싫어하는 거죠. 3점이라는 말이 때로는 우리를 더 무섭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에서는 이제 가와 나의 산란 현상, 이게 주제인 것 같죠? 산란 현상을 줄 테니까 이 글을 바탕으로 적용을 해봐라.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하나만 뽑아봐라 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16번을 알기 위해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이 글의 중심 주제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여기에서 어떤 선생님들은 선지를 읽고 선지를 통해서 정보를 알고 들어가라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이 제시문의 주제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익숙할 때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내가 산란, 가시광선, 프리즘, 레일리 산란 이런 말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은데 읽어봤자 큰 도움이 되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차라리 제대로 16번에서 18번에 담긴 이 제시문을 좀 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시문 읽어볼게요. 태양빛은 흰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혼합돼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프리즘 통과시키면 이것은 어떻게 된다? 다양한 빛으로, 무지갯빛으로 분해가 된다. 그러면서 가시광선의 파장의 범위는 갑자기 딴소리 나오죠? 가시광선 파장의 범위는 하면서 숫자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어야 되겠죠? 파장의 범위는 이 정도인데 보랏빛이 가장 짧고 붉은빛이 가장 길다. 빛의 진동수는 이것과 반비례하니까 보랏빛이 가장 크고 붉은빛이 가장 작다. 저는 이거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봤어요. 파장의 범위가 390에서 780이면은 390에 보랏빛이 위치를 하는 거고 여기에 붉은빛이 위치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에 관한 거? 파장에 관한 거. 근데 파장 말고 반대로 진동수는 보랏빛이 가장 큼, 붉은빛이 가장 작음이라고 미리 써놔야 돼요. 분명히 이거 문제 나올 것 같죠? 과학 제시문은 거의 응용이기 때문에 제시문에 있는 것들을 표처럼 잘 정리를 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태양빛이 대기층에 입사하여 산소나 질소 분자, 입자, 먼지 밀입자, 에어로졸 이런 것들과 부딪히면 태양빛이 여러 가지 입자와 부딪히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진다. 태양빛이 흩어지는 현상을 산란이라고 한다. 산란은 크게 뭐랑 뭐로 나뉜다? 두 번째 문단에 레일리 산란이라는 게 나오고요. 세 번째 문단에 미산란이라는 게 나오죠. 이 두 가지 산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16번으로 먼저 가보면은 1번 산란의 원리와 유형, 어떻게 산란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유형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거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해 보겠다라고 서두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2번 같은 경우는 무지갯빛의 형성 원리? 산란이랑 상관이 없고요. 3번도 산란이 핵심이 아니니까요. 4번 레일리 산란도 나오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5번 가시광선의 종류와 산란의 세기? 산란이 세다 안 세다가 아니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라고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위로 올라와서 다시 두 번째 문단을 좀 읽어볼게요. 레일리 산란은 입자의 직경이 파장의 10분의 1보다 작을 경우에 일어나는 산란. 그럼 미산란은 뭘까요? 세 번째 문단으로 가볼게요. 입자의 직경이 파장의 10분의 1보다 큰 경우, 딴 건 모르겠고, 얘는 입자의 직경이 작을 때, 미산란은 입자의 직경이 클 때 일어나는 거다라고 두 개를 일단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레일리 산란으로 올라가서요. 그 세기는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한다. 세기에 대해서도 물어볼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좀 이거 공식화 하는데 질렸어요. 이따가 혹시라도 이 세기 물어보면은 별표 쳐놓은 대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대기의 공기 입자는 직경이 매우 작아 가시광선 중 파장이 짧은 빛을 주로 산란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니까 예시 들어줄게요. 따라서 맑은 날에는 레일리 산란이 일어나서 보랏빛이나 파란빛이 강하게 산란이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줄에 보면은 뭐래요? 하늘이 파랗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바로 윗줄로 올라가 보면은 보랏빛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보랏빛이 가장 강하겠지만 우리 눈은 보랏빛보다 파란빛을 더 감지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가 나와 있네요. 이것도 어디선가 물어볼 것 같다, 그죠? 보랏빛이 원래는 제일 강한 건데 우리 눈은 보랏빛보다는 주로 파란빛을 잘 감지하는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하늘이 파랗게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산란으로 넘어가면은 입자가 파장이 10분의 1보다 큰 경우에 일어나는 산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름이 흰색으로 보이는 이유. 이거 문제 왜 내는지 알겠다. 제시문이 뭐 물어보는 거예요? 구름은 왜 흰색으로 보이고 하늘은 왜 파랗게 보일까? 우리 하늘은 왜 저런 색일까?에 대한 답을 과학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흰색으로 보이는 것은 미산란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마지막, 이처럼 대기가 없는 달과 달리 지구는 뭐 때문에? 대기 때문에 빛이 산란돼서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17번으로 올라가서 바로 적용하면서 읽어볼게요. 가시광선의 파란빛은 보랏빛보다 진동수가 작다. 보랏빛이 진동수가 가장 크니까 이거 맞는 소리네요. 밑에 정리해두길 잘했죠. 자, 2번. 프리즘으로 분해한 태양빛을 다시 모으면 흰색이 된다. 그쵸? 원래 우리는 흰색으로 보인다고 얘기했었으니까. 3번. 파란빛은 가시광선 중에서 레일리 산란의 세기가 가장 크다. 파란빛이 가장 큰 거예요? 아니죠. 아까 별표 쳐놨죠? 보랏빛이 가장 강한데 우리 눈이 파란색을 그냥 더 잘 인식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파란빛이 가장 세기가 크다라고 할 수는 없고 보라색이 가장 큰 거죠. 옆에다가 적어놓고요. 4번. 빛이 진동수의 2배가 되면 이 산란의 세기는 16배가 된다. 이거 뭔가 계산하라는 건데 확실히 하려면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4번을 계산하는 시간을 쓰느니 그냥 3번이 확실하게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계산하는 거 싫으니까요. 3번 파란빛 아니라 보랏빛이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3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8번 한번 볼게요. 나 한번 볼까요? 가에서 A 도시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는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니까 레일리 산란 같아요. 비가 오기 전 대기에서는 이 빛이 부딪힌 입자가 직경 10에서 20이었다. 나로 가볼까요? 나에선 그 지표 근처의 대기에서는 10,000나노미터 정도의 에어로졸이 균질하게 분포. 지금 부딪힌 입자의 크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아까 위로 올라가서 보면 파장의 10분의 1이라고 했는데 파장이 390에서 780이니까 그거의 10분의 1보다 훨씬 작은 거 맞죠? 그럼 여기는 레일리 산란, 여기는 미산란이 되겠습니다. 가는 레일리 산란, 나는 미산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쭉 보도록 하죠. 1번. 조심해야 될 거는 문제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딱 하나만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1번. A 도시에서 하늘이 더 파랗게 보이고 해서 미산란 아니고 레일리 산란이죠. A 도시에서 비가 오기 전에는 미산란이, 비가 온 후에는 레일리 산란. 비가 오기 전에 미산란이 일어났으려면은 입자가 크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 아예 없어요. 자, 3번. B 도시에서 낮은 하늘이 뿌연 안개처럼 흰색으로 하늘이 뿌옇게 보인 것은 미산란 때문이겠다.
자, 다시 나로 올라가서 볼게요. 낮은 하늘이 뿌연 안개처럼 흰색으로 보였다. 구름이 흰색으로 보이는 이유랑 비슷하겠죠? 미산란 때문이다. 저는 3번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없으니까 4번하고 5번 더 볼까요? 비 도시의 높은 하늘은 파랗게 보이고 구름이 희게 보인 것은 아니죠. 하늘이 파랗게 보인 건 레일리 산란 맞는데 구름이 희게 보인 건 미산란이라고 했죠. 5번. A도시 비가 온 후의 하늘 파랗고요. 틀렸다. 그죠? 미산란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파란 건 다 레일리 산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건 레일리 산란이고 하늘이 하얗게 보이는 것은 미산란 때문이다. 그거는 입자, 대기 중에 그 부딪히는 입자가, 빛과 부딪히는 입자가 크고 작고랑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만 정리하면 잘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걸 엄청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로 준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예전에 과학기술 문제가 어려워서 소리를 내서 많이 읽어봤어요. 왜 어렵죠? 우리가 선수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산란이라는 말이 익숙하지도 않고 파장, 진동수, 우리 문과생들은 정말 익숙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라도 소리 내서 읽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는 오늘 하나 알고 끝냈네요. 아, 하늘이 구름이 앞으로 하얗게 보일 때는 미산란이 일어났구나. 반대로 하늘이 파랗게 보일 때는 오늘은 공기 중에 입자가 작아서 레일리 산란이 일어났구나 라는 거를 되새기면서 살면은 이 제시문을 가장 잘 이해한 것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